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배 대표님, 예.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뭔가 이벤트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벤트. 그렇죠. 그래서 경선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흥행을 일으켜갖고 컨벤션 효과를 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뭐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소 올랐습니다만은 네. 범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더 오른 것은 없는데,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가장 큰 이번 대선의 변수가 한덕수 권한대행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단일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거친다. 이른바 빅텐트를 구성하는 경우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보수 우파가 갖고 있는 기대이자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런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그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유권자들이 나가서 투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나는 뭐 투표하면은 항상 나가는 사람 말고 안 나가는 사람들도 투표소로 우리 지지를 위해서 투표하게끔 나가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앵그리버드 아시죠? 두 번째가 뭐냐면 넛지, 모티베이션입니다. 모티베이션인데 지금 처음에는 앵거가 작동했어요. 아, 이재명 후보 이 재판 리스크 때문에 자빠질 거야. 그거 다 기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그때까지 또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분노로 똘똘 뭉쳤던 거예요. 그런데 탁 하고 2심이 무죄 선고 내리면서 이 앵거가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똘똘 안 뭉쳐져요. 그러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넛지, 모티베이션입니다. 내 이해를 위해서, 우리의 이 미래를 위해서 내가 투표소 나가야 되겠다. 이게 동기부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 넛지예요. 이 모티베이션으로 나갑니다. 이 모티베이션을 만든 게 뭐냐? America First,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빅 플랫폼을 일단 만들어서 일단 사람들을 다 똘똘 뭉쳐야 돼요. 누수가 없게.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국민의힘, 한덕수, 이낙연도 보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유승민, 그 다음에 이준석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자칫 잘못 보면 내 정말 자 싫어하는데, 나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면 어중이 떠중이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빅 플랫폼의 전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따라잡지 못할 플랫폼 뭡니까? 경제거든요. 상호간세. 이걸 대적할 수 있는 사람 한덕수.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 후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기 단축 개헌할 수 있다. 임기 3년만 해도 좋다. 제7공화국으로 가야 됩니다. 누굽니까? 이낙연이거든요. 이준석도 이거 외면 못해요. 그러면 제7공화국 개헌을 플랫폼으로 하면서 경제를 트럼프와 맞대응하면서 뚫어나가는, 그 다음에 국회의 권한도 확 내리고 더 이상 이거 특검 줄 탄핵 못하도록, 그래서 보수는 똘똘 뭉치겠다. 이렇게 되면 반 이재명 시너지가 붙으면서 넛지된 상황이 다시 앵거로 번집니다. 그래 이 정도 뭉쳐주는데 우리가 투표소 안 나갈 수 있어? 이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는 28일 누가 들어옵니까? 트럼프의 아들 돈 주니어가 들어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하튼 뭐 우리가 급격하게 상호 간세에서 큰 성과를 이끌어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생목 초익, 최상목이죠. 그 다음에 떼끈 N, 안떼끈 두 사람이 가서 하는 걸 보면서 아, 협상과 협의나 또 조선업이나 LNG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정부가 필요하다. 이 자유시장경제 정권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나갑니다. 왜? 젊은 사람들도 나갑니다. 2030이요. 중국에 대한 혐오는 심하지만 미국 그러면 나갑니다. 왜? 여기엔 또 일본도 걸려 있습니다. 또다시 일본과 적대적인 관계로 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가고시마도 가야죠. 오사카도 가야죠. 삿포로도 가야죠. 잡혀있는 여행객만 많습니다. 자,
이것대로만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중도가 일단 돌았습니다. 그리고 선거판이 중요한 게요. 5차 범위 내로만 접어들면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화성 동탄에 뛰어들었던 이준석 막판에 5차 범위가 되고 출구조사는 틀렸어요. 출구조사는 이준석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준석이 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차 범위까지만 좁히면 투표하러 나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투표하러 안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지금은 앵그가 안 생기지만 넛지가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최근 좀 서두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에게 기대가 있을까? 이런 상황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뭔가 큰 대전환이 이루어져야만이 투표를 할 생각이 생기고 또 응집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은 그런 것은 하나의 외생적인 요인이고 후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우월해합니다. 그렇죠. 아, 저 사람 그렇습니다. 나가면은 네. 이길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한덕수 대행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이냐.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우선 한덕수 대행이 30일에는 일단 사퇴를 한다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 로드맵은 잡혀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29일 국무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하고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그날을 사퇴하면 거부권 행사의 효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30일 날 사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5월 1일은 또 노동절이고 맞습니다. 5월 2일은 또 국민의힘 경선 전날인데 그렇습니다. 그때 하면은 국민의힘 경선이 더 3일 날 김이 예. 빠지기 때문에 30일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한덕수 대행이라든가 그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11일 그러니까 대선 후보 등록일 전까지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출범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선거전에 들어가니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 전략을 세워야 하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 돼야 한다는 건데 그 중에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 뭐 한덕수 대행도 아직은 결심을 못한 것 같아요. 그 이른바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일단 하느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서 단일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바로 국민의힘에 5월 3일이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결정이 나면은 입당을 해갖고 거기 들어가서 후보 단일화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어느 것이 더 좋느냐를 놓고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쪽에 바로 들어가서 정면 돌파하는 것이 좋다는 측도 있는 것 같고 그러기보다는 밖에 있다가 단일화의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그런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단일화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단일화를 하는 방법이 당원들은 안 될 거예요. 당원들은 안 될 거고 이거는 국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으로도 또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면 이게 어정쩡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뭘로 할 겁니까? 이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정몽준 의원도 낭패를 봤던 거예요. 그때 사실상 룰 협상 잘못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단일화의 방식 자체가 여론조사로 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고는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고 국민의힘에서 단일화를 이제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1년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왜 들어가느냐 무소속으로 있다가 나중에 세를 모아갖고 단일화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했는데 결국은 바로 7월 달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정면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나마 0.73%라도 이겼지. 만약에 무소속으로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저는 출마도 못했으리라고 보거든요. 빙고. 중요한 말씀이 그리고 바로 여기는 짧은 대선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럼요. 선거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 소속이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되면 그냥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조직이 또 있어야죠. 조직이 있죠. 전국적인 조직을. 그렇죠. 시간이 있으면은 조직을 하는데 조직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야 사실은 한덕수 후보가 된 국민의힘이 이 어떻게 보면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와 7차 개헌, 임기 단축 이거 가지고 하면서 얼마든지 또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낙연 세력은 별로 염두에 안 둬도 염두에 두지 됩니다. 않더라. 오히려 이걸로- 이준석을 어떻게 끌어오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이준석도 뭐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은 5월 11일부터 바로 공식 선거운동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럼 순식간에 이거는 뭐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무슨 비단 주머니인지 무슨 주머니에서 이제 공격하겠다 하는데 20일 동안에 몇 가지 접점에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이 아니다. 팀 플레이 하겠다. 우리의 목적은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에 들어가고 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러면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또 하나는 사실은 말이 후보 단일화지 그 후보 단일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무소속으로 국민 후보로 있다가 이렇게 단일화 협상을 한다면은 그 협상 조건을 놓고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일단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해가지고 25일인가요? 투표지에 인쇄하기 전까지 그렇죠. 단일화 협상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너지가 날까요? 나지 않죠. 그래서 좀 더 경선 효과 컨벤션 이펙트를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하면 5월 3일이면은 후보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후보. 그러면 5월 5일 어린이날이지만 뭐 5월 6일도 좋고요. 그러면 1차 토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음 날 2차 토론. 그러니까. 바로 8일 날 9일 날 여론조사 10일 날 발표 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정광석화처럼 해나가요. 그렇죠. 오히려 더 유권자들의 주목을 아니 이 국민의힘 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주목을 국민의힘 범여권으로 그렇죠. 모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딱 대선에 출범을 하면은 한번 해볼 만한 분위기가 생기고 또 여권 또 보수 우파들도 저러면 한번 해볼 그렇죠. 만하다. 그런 용기랄까 자신감을 얻을 거 그 아니에요.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요. 나오고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준석 후보하고 토론까지도 그러면 같이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 또 한덕수 사이에 단일화된 후보, 그 다음에 이재명 또 이준석까지. 그럼 이렇게 하다가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극적인 단일화를 통해서 또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선거를 치르려면은 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자금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들어가야죠. 조직은 뭐 없는 거고 자금도 개인 뭐 몇십억 그거 되지도 가지고는 않아요. 뭐 세 발의 피 아닙니까? 안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자초한 이유가 뭡니까? 조직 없고 돈 없고 예. 경기고등학교만 그렇기 때문에 경기고등학교만으로 안 돼요.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의 뭐 자문그룹이라고 하고 또 지원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경기고 출신들 아닙니까? 같은 동기들, 동창들. 정대철 헌정회장도 경기고 선배, 어. 손학규도 경기고 선배, 추대위원장인가 뭐 공동위원장 하는 박성섭 씨도 경기고 동기동창. 전부 경기고 맨들이에요. 안 돼요. 그렇게 그것 하면 안 가지고는 돼요. 어림도 안 없는 돼.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우리가 쉬운 말로 한물간 일수거사들입니다. 에 대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고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금 프레임 전환이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한덕수 현상으로 한덕수가 이만큼 올라온 건 누구 덕분입니까? 트럼프 덕분이에요. 트럼프 통화 하나로 경제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 프레임 전환은 일단 이제 한덕수 대행이 돼야. 후보가 된 뒤에 프레임 전환이고 그렇죠.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은 임기단축 개헌론이고 그렇죠.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프레임을 지금까지 탄핵 프레임에서 경제 프레임으로 바꾸겠다. 그렇죠. 이건 이제 후보가 된 뒤의 이야기고 뒤에 이야기죠. 단일화를 거쳐서 그렇죠. 그런 뭐 어떤 프레임 전환이랄까 이것은 한덕수 대행이 아니고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그 후보도 이 길을 가야 돼요. 예,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죠. 예. 뭐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들도 임기 단축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죠. 다른 부분 더 말할 것도 없죠. 맞습니다. 네. 다만 이런 정책 능력에 관해서는 당이 얼만큼 준비를 했느냐 그것도 이제 별개 문제입니다만은.